일정한 나이가 되면 임금을 깎고 그 대신 정년을 늘리거나 보장해주는 제도가 바로 임금 피크제입니다. 그런데 같은 일을 하는데 나이만 찼다고 급여가 준다면 납득하기가 어렵겠죠. 임금 피크제에 대한 첫 판단이 대법원에서 나왔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단지 나이가 많다고 월급을 줄이는 건 불법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여러 파장이 예상됩니다. 먼저 정종문 기자가 판결 내용 정리했습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일하던 A씨는 이 회사 임금 피크제 규정에 따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줄어든 월급을 받았습니다. 2014년 명예퇴직한 A씨는 같은 해 연구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월급을 깎는 임금 피크제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연구원은 노조와 합의해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고 명예퇴직 제도도 있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은 오늘 2심 재판부의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연구원의 임금 피크제는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 고령자 고용법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고령자 고용법은 임금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임금 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단지 나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낮췄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특히 A씨의 경우 월급이 깎였는데 업무량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똑같이 일하는데 월급만 깎는 임금 피크제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게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또 회사가 어려워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면 임금을 줄인 만큼 업무도 조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는 회사의 경우 고령자에 대한 적정한 대상 조치를 취하거나 기준에 맞게 임금 피크제의 내용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네, 이 판결을 취재한 법조팀의 정종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소식 듣고 제일 먼저 궁금했던 게 다른 회사의 임금 피크제도 불법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오늘 대법원의 판단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만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예. 다른 회사들은 근로자들이 문제 제기를 할 경우에 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마다 내부 사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이 연구원의 A씨 원고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 겁니까? 네, 이 연구원은 일하는 정규직 직원들 중에서 만 55살 이상 직원들을 임금 피크제 대상으로 합니다. A씨의 경우에는 임금 피크제에 들어간 뒤에 직급이 2단계가 떨어졌고요. 그리고 월급의 기준이 되는 내부 기준은 이렇게 확 내려앉았습니다. 네. 그 결과 최소 93만 원 그리고 최대 283만 원의 월급을 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들은 임금 피크제에 들어가도 이전과 똑같은 일을 했고 또 평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과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연구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뒤에 오히려 55살 이상 정규직 직원들의 실적 달성률이 높다고 하면서 차별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네, 같은 일을 하는데 월급이 상당히 줄었군요. 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임금 피크제를 이 연구소에서도 그렇고 이제 노사가 합의를 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유죄 판결이 나온 것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법원은 노조가 동의를 했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이 연구원의 임금 피크제가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무효라고 봤습니다. 특히 이 회사의 인력 구조를 보면 노조 안에서도 당장 임금 피크제에 해당하는 사람의 숫자가 더 적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크게 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법원은 노조가 동의하는 걸 막을 수가 없는 이 소수의 임금 피크제 대상자들에게만 현실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노조가 합의한 임금 피크제도 무효라고 봤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유죄라고 표현했는데 유죄가 아니라 불법이죠. 네. 법원은 오늘 선고하면서 임금 피크제가 제대로 된 건지 살펴보는 기준도 몇 가지 제시를 했죠. 네, 오늘 대법원은 이 첫 판단을 내놓으면서 4가지 판단 원칙을 제시를 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는 이 임금 피크제 도입이 타당한가를 따집니다. 회사의 경영 사정 그리고 인력 구조 등을 보겠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는 이 노동자들, 근로자들이 얼마나 불이익을 받나, 얼마나 월급이 깎이는가를 보겠다는 겁니다. 이 세 번째는 월급을 깎는 대신에 무엇을 제공했나, 이걸 따지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이 적은 부서로 배치를 해서 업무량을 줄여주는 노력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임금 피크제 도입으로 남게 된 재원, 남은 임금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썼느냐를 봅니다. 이 회사 경영에 재투자를 하거나 새로운 인력을 채용했는지 그런 노력을 했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 기준은 앞으로 다른 소송에서 주요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법원이 확실한 기준을 이번에 세운 만큼 임금 피크제를 놓고 노사 협상이 치열해질 것 같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네. 여러 소송이 또 진행되고 있어서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정정문 기자 잘 들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경제단체는 한 목소리로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기업 부담이 커지고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환영했습니다. 이 기회에 임금 피크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산업 현장의 혼란이 커질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2016년 60세 정년이 의무화되면서 노동자의 고용을 안정시키면서 기업 부담은 줄이기 위해 도입된 것이 임금 피크제인데 이런 취지에 맞지 않는 판결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번 판결로 임금 피크제가 위축되면 기업들이 신규 채용할 여력이 작아져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도 경제단체들의 논리입니다.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줄소송 사태와 인력 경직성 심화로 기업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 우려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임금 피크제는 연령 차별이 아닌 연령 상생을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의 판결에서 이런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대법원 판결에 환영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권리 보장에 충실한 전향적인 해석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도 연령 차이를 이유로 임금을 깎는 건 합리적 이유 없는 명백한 차별이란 사실을 확인해준 당연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직무 변동 등으로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을 때는 이 판결이 유효하지 않을 수 있는 아쉬움이 있는 판결입니다. 양대 노총은 그동안 정년 65세 연장을 요구하면서 기존의 60세로 맞춰진 임금 피크제 폐지를 요구해왔습니다. 제도 도입 당시에 정부가 밝혔던 것과는 달리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는 미미했고 결과적으로 노동자 임금만 깎았다는 주장입니다. 당장 한국노총이 현장 지침 등을 통해 임금 피크제 폐지에 나설 것을 독려하겠다고 밝히는 등 노동계의 임금 피크제 폐지 요구는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